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신형 투싼입니다.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죠. 여러모로 가격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이 디자인적으로 특히 실내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기는 했는데 한번 조목조목 그리고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싼의 외관입니다. 전형적인 부분 변경의 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현대차 부분 변경 와도 연식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 변경급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투싼은 아주 이상적인 부분 변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모습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특히 이 그릴과 램프를 굉장히 심리스 형태로 잘 만들어낸 게 투싼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살짝 각을 지으면서도 조금 더 이 각각의 픽셀, 이 두께를 두껍게 표시를 해서 좀 더 강인한 SUV 이미지를 잘 표현을 했어요. 주간주행 등 역할도 기존의 5개의 램프에서 4개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덩어리져 있는 모습이 확실히 조금 더 볼드해진 느낌을 잘 전달해 줍니다. 정 가운데 현대 마크도 블랙으로 처리를 해서 굉장히 센스 있는 구성 돋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제외하면 범퍼라든지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기는 힘듭니다. 물론 램프 안쪽의 구성을 조금 더 진화된 LED로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앞범퍼의 디자인 조각 형태를 조금 더 각지게 표현했다 정도일 뿐이지, 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디가 바뀌었지? 라는 거 쉽게 찾기는 힘들 정도의 아주 딱 깔끔한, 조금 더 다듬는 형태의 부분 변경을 앞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옆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죠. 네, 완전히 똑같고요. 휠 정도만 조금 더 신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물론 옆모습, 기존의 투싼 자체가 디자인 완성도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캐릭터 라인 완전히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C필러 뒤쪽으로 흐르는 이 장식이라든지 지금 봐도 손색 없이 훌륭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아주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일일이 뜯어 고칠 필요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뒤태도 마찬가지인데요. 테일램프도 바뀐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범퍼 아래쪽 디자인이 앞쪽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러 가지 각을 지어 놓아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죠. 방향지 시등의 위치가 너무 아래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위쪽으로 올려달라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 아래쪽, 특히 양 끝에 아주 모서리 쪽에 위치해져 있고요. 후진등도 마찬가지이고요. 물론 방향지 시등을 아래쪽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현대기아차 많이 있었습니다. 구형 카니발도 그랬고요. 990 스포티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녀석들은 아무래도 범퍼의 위치가, 특히 방향지 시등 표현이 나름 그래도 위쪽에 있었는데, 투싼 같은 경우 특히 분변경으로 와서도 너무 아래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앞차, 특히 보닛이 긴 차라든지 상용차 오너들께서 투싼과 바짝 붙였을 때는 대신 깜빡이를 이 차가 켰는지 안 켰는지도 잘 모를 정도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져 있다, 개선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의 테일램프 완성도가 너무 높고 여기서 뜯어 고치려면 비용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일부러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아쉽네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는 외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거의 풀체인지급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큰 변화를 돋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 거대한 센터페시아 모니터 그리고 이 대시보드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투싼은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 완전히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대칭 형태로 라운드 지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안락한 맛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대세, 이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한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벽히 뜯어 고쳤죠. 요즘의 현대차 룩을 아주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3인치, 12.3인치 하나의 통으로 이어져 있죠. 커브드 이 디스플레이 겸 계기판 아주 훌륭합니다. 이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구성까지 CCNC라고 하죠. 현대차의 가장 최신화된 기능들로 꾸며져 있고, 더욱이 저는 이 현대차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으면 여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지도 화면 한 켠에 또 별도의 액정창을 구성해서 보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라운드 뷰 실시간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동일하게 표현을 해내고, 이 국내 기술력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이런 기능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플래그십 세단에도 넣을까 말까 하거든요. 네,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계기판도 한번 눈에 익으면 더없이 쓰기 편합니다. 이외에 대시보드를 아주 평평하게 수평형 구조로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송풍구의 디자인 역시 조수석까지 아주 길게 뻗어져 있고요. 심지어 동승석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도 마련해 놓는 이런 센스 있는 구조의 변경까지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아주 넓어 보이죠. 예전에 투싼 오너들께서는 굉장히 배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각종 필요한 버튼들이라든지 공조장치의 형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형 소나타에서 보던 것과 동일한 이 스펙을 넣어 놓았고요. 터치 형식으로 내가 어떤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지도 아주 깔끔히 잘 표현을 해줘요. 심지어 약간 플로팅 타입으로 띄워져 있고 센터 터널도 마찬가지인데요. 변속기가 요즘 현대차들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칼럼식으로 스티어링 휠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넓었겠죠. 그래서 또다시 단을 나눠서 플로팅 타입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안쪽에는 아주 깊은 수납 공간, 컵홀더라든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깔끔히 잘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넓게 공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수평 형태 에어벤트와 함께 어우러져서 1열이 상당히 광활해 보입니다. 네, 차급 이상의 약간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 실내 거주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점은 분명히 칭찬할 부분이고요. 또 몇 가지 디자인적으로 특징을 찾아보면 되게 이 라운드져 있는 이 형태를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약간 직선을 강조한 이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둥글게 알값을 많이 사용해서 라운드져 있는 이 실내 구성을 만들면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실제로 약간 각져 있는 부분은 요 12.3인치의 커다란 커브드 패널 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도어에서 이 대시보드로 넘어가는 이 랩 어라운드 구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센터 터널이라든지 공조장치 끝을 아주 완만하게 둥글게 라운드 값으로 처리한 부분은 분명히 스포티지와는 완전히 맥을 다르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스포티지는 이런 센터 터널의 구조도 굉장히 각이 져 있잖아요. 모던하고 세련된 맛은 있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냉철한 느낌이 있는데 투싼은 이렇게 아주 둥글게 라운드를 많이 사용을 해서 좀 더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이런 부분도 1열에서 투싼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이점은 바로 이 앞쪽에 위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요.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컬러별로도 잘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순정 내비게이션과의 연동이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고 모르는 길, 초행길 단번에 찾아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이거든요. 우리가 현대 기아차, 특히 국산차를 사면서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포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싼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따라올 라이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열로 넘어가 볼게요. 2열 역시나 국산차 너무 잘 해내고 있죠. 이 공간 패키징이라는 부분은 투싼 단연 입이 아플 정도로 두말하면 잔소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클라이닝 각도 엄청 깊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무릎 공간과 머리 윗 공간, 파노라마 선루프의 양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칭찬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렁크도 차급을 생각하면 상당히 넓은 사이즈를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2열 폴딩, 완벽한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평평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름의 평탄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박이나 차크닉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보이진 않네요. 자, 이제 부분 변경 신형 투싼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파워트레인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녀석 1.6L 터보인데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kg 포스미터를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고 심지어 엔진과 합을 맞추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바뀌지 않았어요. 8단 자동을 내심 기대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은 기존 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주행 느낌에서의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을 전달해주기는 힘듭니다. 일반적인 지금과 같이 흐름에 맞춰서 여유롭게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전혀 문제없이 그냥 원하는 속도 꾸준히 올려준다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는 스로틀 번호는 조금 더 빨라지고 변속기 촘촘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180마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동성을 전달해주지는 또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성격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대중이 선택할 차이기도 하고, 또 준중형 SUV, 특히 패밀리 세그먼트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세팅 능력은 어느 한 부분 크게 개성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균값을 잘 맞추면서 누구나 쉽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고 크게 호불호 없는 주행 퀄리티에 좀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모드보다는 일반 노멀 모드에서의 이 흐름에 맞춰서 그냥 꾸준히 속도를 올릴 때 만족이 더 컸고요. 일단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 자체가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쫀쫀하게 변속을 오르내리는 느낌은 볼 수 있지만 글쎄요, 대중 일반적인 운전자분들께서는 이 차이도 그렇게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원하는 만큼 순간순간 밟을 때 잘 나간다. 추월 가속은 뭐 고속도로에서라든지 좀 더 고속에서 그 이상의 한계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허덕이는 모습도 어쩔 수 없이 보인다. 이거는 배기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점으로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주행 퀄리티에서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높였던 부분이 바로 정숙성입니다. 신형 투싼으로 오면서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흡차음재라든지 여러가지 정숙성에서 많은 보강을 이뤄냈다라고 현대차는 보도자료에서 말을 했는데, 특히 이전의 투싼과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을 때 개선된 부분은 저는 풍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무런 뭐 음악, 라디오 키지 않고 조용히 리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풍절음이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일단은 1열에서도 이제는 이중 접합 첨 유리를 사용을 했고, 뿐만 아니라 특히 바닥소음, 여러가지 댐퍼라든지 고무 부싱류도 완전히 다 바꿨다라고 해요. 이 흡차음재의 범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이즈, 정숙성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차이를 이제는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고속에 올려놓았을 때 풍절음, 그리고 나서 지금과 같이 일반 아스팔트라든지 별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노면 소음도 그렇게 거칠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차급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래도 꽤 잘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투싼은 이 한국 지형, 한국 소비자들에게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도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이 정도 준주형 SUV 차급에서 비슷한 수입 라이벌과 비교해도 글쎄요, 저는 이 투싼이 갖고 있는 승차감이나 이 서스펜션, 여러가지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적당히 도로의 감쇄력을 조절하는 요런 세팅은 이 정도 차급에서는 아주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역동적으로 와인딩길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리고 듀얼 클러치의 힘을 빌려서 스포츠 모드에서 막 빠르게 달리고 이런 성격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이 탑승자들과 함께 온전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동할 때 만족이 더 커지는 차가 투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신형 투싼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솔직히 가격이 좀 뛰기는 했어요. 트림별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인상폭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스포티지의 가격 경쟁력, 상품 경쟁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실내 자체가 완전 변경급으로 변했잖아요. 이런 대시보드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 아래쪽에 센터 터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150만원의 인상폭 어느 정도 수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막상 내가 이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오른다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파워트레인 쪽에서 조금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변속기라든지 개선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할 게 많아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성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모든 차를 풀옵션으로만 사지는 않잖아요. 중간 정도 트림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 한두 가지만 넣고 잘 조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신형 투싼은 이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일치월장해진 이 실내 퀄리티를 보는 것 같고, 외관보다도 이 인테리어 구성, 실질적으로 운전자, 탑승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 시선,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풀체인지다 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큰 변화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주행 퀄리티라든지 모든 자동차를 항상 빠르게 달리고 차에만 오로지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구입하는 소비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기본적인 이동수단,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금액 가격대에서 크게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무난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원하는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투싼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투싼 스포티지 비등비등하기도 하고 큰 차를 선호하기 때문에 더 윗급의 산타페나 소렌토로 넘어가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투싼은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 현대차의 수출길에 거의 원탑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핵심 차종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절대 모를 일 없겠죠. 그만큼 신중하게 만든 녀석이 투싼입니다. 믿어도 된다라는 뜻이겠고, 전체적으로 상품 구성 측면에서는 현대차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좋은 기능과 꽤나 쾌적한 실내 거주 공간과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투싼이 아주 좀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현대차 신형 투싼을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 안녕.